다음 이제 적용 관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화력수의 질소 결핍 현상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을 촉진시키죠. 그래서 뿌리, 잎, 줄기 등의 영양 생장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질소다. 3대 영양소 질소, 인산, 칼륨 중에 질소, 인산 같은 경우에는 성장 초기에 많이 필요하고 칼륨은 후기에 필요하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질소는 그렇게 하고요. 결핍 현상으로 화렵수에 대해서는 잎이 황록색으로 변하고 잎의 수가 작아지고, 그리고 잎이 짧고 소형이 되고 엽색이 황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렵수에 대한 결핍, 화렵수가 질소를 결핍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잎의 길이가 짧아지고 황색을 띠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질소가 과잉 시에는 이게 영양 생장을 많이 잘한다, 이렇게 영양 생장을 촉진한다라고 했으니까, 질소가 과다하게 되면은 체격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너무 약하게 되겠죠. 연약해지고 저항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피에 구멍을 내서 비료 성분을 주입하는 12법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1번 수간주사법 나왔는데,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주입을 한다라는 것, 수간주사법이 되겠고요. 수간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목이나 거목,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수목, 그런 것에 수간주사를 많이 해서 이 영양분이 체내로 바로 형성층을 통해서 바로 물관을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간 주사가 되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의 종류에는 세 가지 있죠.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점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특별법상 나와 있는 것이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는데,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그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고,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느냐, 그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정밀 안전 진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작물 보호제 농약의 사용 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1번 입제 농약의 원칙적으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 방법 및 사용량에 따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제라고 하는 것은 가루 형태로 그냥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고형 시료제,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입제죠. 그런 것이 이제 분제하고 입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가루 상태로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입제 같은 경우는 8에서 60 메시 범위의 작은 입자로 된 농약이다. 그래서 고체 상태로 그냥 살포하는 것이 입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 3, 4번 읽어보시면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1년간 연 근로시간이 24만 시간의 조경시설물 제조 공장에서 4건의 휴업재해가 발생하여 100일의 휴업 일수를 기록했다. 강도율은 어떻게 되냐. 자, 강도율 같은 경우는 이게 제산업 수치인데, 연간 근로시간분의 근로 손실 시간, 손실 일수가 되겠죠. 예. 근로 손실 일수,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0이 된다. 예, 이렇게 이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연간 근로 시간이 나와 있죠. 이것이 24만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근로 손실 일수만 알면 되죠. 그 밖에 나와 있는 것이 4건의 휴업재해가 발생했고 100일의 휴업 일수를 기록했다라고 되는데, 4건의 휴업재해는 근로 손실 일수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휴업 일수가 100일의 휴업 일수를 기록했다라고 되는데, 4건의 휴업 일수는 근로 손실 일수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휴업 일수가 100일의 휴업 일수를 기록했다라고 되는데, 4건의 휴업 일수는 근로 손실 일수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휴업 일수가 100일의 휴업 일수를 기록했다라고 되는데, 4건의 휴업 일수는 근로 손실 일수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100일이다. 그러면 휴업일수를 바로 근로손실일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휴업일수 중에는 실질적으로 공휴일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로손실일수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하는 것이 365분의 300을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줘서 65일 정도는 연간에 그냥 휴일이나 공휴일 뭐 이런 것이다. 그래서 300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구해 보면은 요거 놓고 이렇게 구하면요, 뭐 0.342 뭐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0.34로 보기에 나와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66번 간척지의 다년생 우점 잡초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뭐 보기에 여러 가지 잡초들이 나와 있는데 모두 습지에서 자라는 그러한 잡초입니다. 다년생 우점 잡초 그러면은 새섬 매작이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들도 뭐 논에 주로 있는 것, 올챙이, 고랭이, 물달개비 이런 것도 논에 많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보기를 보시면은 새섬 매작이 보시면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간척지의 습한 곳과 기수 지역에 무리 지어서 분포하고, 줄기는 삼각기둥, 줄기가 잎 두 개는 두툼, 줄기에는 모서리에 맞추어 홈이 있다. 뭐 이런 모양이다. 뭐 이렇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이 그냥 이런 모양이 있는 새섬 매작이가 간척지 다년생 우점 잡초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탈면 보호공의 유지관리 항목 연결 내용이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비탈면 보호공과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입니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 공, 비탈면에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를 뿜어서 건으로 뿜어서 붙이는 그런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균열, 용수나 침투수의 상황 및 처리, 삐져나온 것들의 마모 손상 등을 점검을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콘크리트 판을 여기에다가 비탈면에 설치했을 때는 균열이나 미끄러져 움직임이 침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콘크리트 격자 블록 같은 경우에는 격자 내 연결부가 헐거워지거나 내려앉거나, 격자 뒷면에 토사 유실, 격자가 삐져나온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돌망태, 돌 쌓아놓고 망으로 덮어 씌운 것, 이런 것들 경우에는 토 사이에서 돌망태가 막히거나 철선이 부식되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석 방지 망공, 방지 채공 같은 경우에는 망이나 로프의 절단, 낙석 또는 토사의 퇴적, 앵커 일부의 헐거움 뭐 이런 것들을 방지 망공은 해야 되고, 방지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으로 해서 쌓아 놓는 거죠. 죄송합니다. 방책 기둥의 굴곡, 낙석 또는 토사의 퇴적, 기초부의 풍화 및 붕괴 등을 방지 채공에서는 점검해야 됩니다. 자, 돌 붙인 공, 블럭 붙인 공이 문제죠. 호박돌이나 잡초의 국부적 빠짐, 지진, 풍화에 의한 돌 붙임 전체의 파손, 뒷체험 토사의 유실, 보호공이 무너져 꺼짐 뭐 이런 것들, 보호공이 삐져나온과 균열 용수의 상황 및 처리,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67번에 4번이 되겠죠. 앵커 일부의 헐거움 같은 경우는 앵커 있었는데요. 낙석 방지 망공,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중 토양 내에 과다 함유되어 있는 경우 중금속 오염에 피해를 주지만 미량 함유되어 있으면 필수 미량 원소 비료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보기에 원소기들이 나와 있는데, 1번 CD는 카드뮴, 2번은 아연, 3번은 납, 4번은 크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중금속 오염에 피해를 준다 뭐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이 필수 미량 원소다 는 것은 한 가지죠. 2번에 아연이 필수 미량 원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6개의 필수 원소가 있는데 다량 원소가 있고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이것이 다량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미량 원소 같은 경우에는 철, 망간, 몰리브덴,
붕소, 아연, 구리, 염소 이것이 밀양 원소가 된다. 이렇게 16대 필수 원소가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겠죠. 자, 69번입니다. 운영관리 계획은 양의 변화와 질의 변화로 분류되는데 다음 중 질의 변화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질의 변화, 양의 변화, 질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질의 변화의 내용은 어떤 것을 질의 변화로 하냐?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조경 공간의 기능적인 면 또는 대상물의 내적 변화의 요구에 의해서 관리 계획의 필요성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그 대상물, 조경 공간, 그 공원, 정원 그런 것에 따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이 변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다. 도시 생태계 생활 환경의 쾌적성 등 이용자들이 내부적 질적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질의 변화다. 네. 그 특징 같은 경우에 이용자의 취향, 관습,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변화가 된다. 불가시적으로 쉽게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계획은 양호한 식생의 확보, 개방된 토양면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이 양호한 식생의 확보가 질의 변화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내구 연연이 된 시설물, 부족이 예상되는 시설의 증설, 이용에 의한 손상이 생기는 시설의 보충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 변화하는 것, 그거에 대한 이제 보충 관리 계획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가을에 수목들이 줄기 중간 부분에 지피나 거적을 감아두는 이유. 가을에 이렇게 아까 숲이 감기 하듯이 중간에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감싸주죠. 이렇게. 예. 그러면 겨울이 되면은 여기에 있던 해충들, 벌레들이 월동하려고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게 따뜻한 게 있으면 이 안에서 이제 겨울을 머물게 되죠. 그러면 봄에 이것을 뜯어다가 태워버립니다. 예. 예, 잠복소라고 하죠. 예, 잠복해서 머무는 곳,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장 적합한 것은 해서 4번이 되겠죠. 잠복소. 시설물 보수 사이클과 내용 연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 파골라 내용 연수 10년, 보수 사이클 3, 4년. 벤치, 목재 벤치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7년이고 보수 사이클이 5, 6년이 아니라 2년에서 3년이 되겠고요. 근해 안내판 모두 내용 연수 보수 사이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잔디밭에서 재배적 잡초 방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재배적 잡초 방제법, 경종적 잡초 방제법, 생태적 잡초 방제법, 재배적, 경종적, 생태적 모두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와 잡초와 경합을 내서 잔디가 더 우수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 재배적 잡초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윤작, 육모, 이식 재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작물이 잡초보다 더 생태적으로 경합력이 우수하게 한다. 잔디를 깎아주는 것, 통기 작업을 해주고 수분이 가해되지 않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잔디를 관리해주는 것이 재배적 잡초 방제법에 들어가는데 잡초 생육이 왕성할 시기에 비료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73번. 다음 수목 관리 계획 중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토양 개량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관리 작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토양이 영양분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전정, 병충해 방제, 지주목 보수, 관수, 뭐 시비, 이런 것들이 정기적인 수목 관리 내용에 들어가겠죠. 자, 다음 중 잔디에 피티움 마름병의 방제 효과가 가장 나쁜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피티움 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과도한 질소를 시비해서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물에 의해 전반되기 때문에 배수 불량 지형의 배수를 개선하고요. 메틸락실계 약제는 그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같이 연용은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락실 M이라는 가로하고 수라고 써 있는 건 수화제,
액이라고 써 있는 건 액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목 관리 시 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멀칭의 기대 효과. 자, 멀칭의 기대 효과 요거 계속 나오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덮어주니까 토양 침식과 수분 손실 방지합니다. 뭐 같은 얘기고. 토양 비옥도 증진, 잡초 발생 억제, 토양 구조 개선, 태양열의 복사와 반사를 감소한다. 경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염분 농도를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겠죠. 덮어줘서 따뜻하게. 병충해 발생을 억제한다. 점토의 갈라짐 방지, 건조 방지하고 미적 효과, 지표선 개선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멀칭에 있다. 했을 때 3번 보시면 지온 상승으로 잡초 발생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라 억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비탈면 경사 구배가 1대 10 이상의 왕구배로서 접착력이 없는 토양 식생이 곤란한 풍화토, 토양 접착력이 없는 토양, 토양하고 이거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야 됩니다. 식생이 곤란한 풍화토, 점토 등의 경우 비탈면의 풍화 및 침식 등의 방지를 주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탈면 보호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이런 경우는 식생에 의한 공법이 아니라 구조물에 의한 공법으로서 이제 두 개가 되겠죠. 2번 아니면 3번인데 블록 붙임 공이 이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블록 붙임 공 같은 경우에는 비탈면 높이가 3m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공을 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식생이 곤란한 풍화토, 점토 등의 경우에 한다 했으니까 1번하고 4번은 해당이 안 되겠죠. 식생 매트 공 같은 경우는 그 식생이 있는 종자, 비료 그런 거가 있는 매트를 부착하는 거고, 이제 그 종자 뿜어 붙이기 공도 모르타르로 뿜어 붙이거나 아니면 펌프로 뿜어 붙이거나 이래서 종자를 뿜어서 여기다 비탈면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식생이 곤란한 풍화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조물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콘크리트 재 유의시설의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미관을 위해서 재도장은 얼마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적당한가. 콘크리트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보면은 균열 발생 시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보수를 한다. 도장은 1년에 한 3회 정도, 3년에 1회 정도, 1년에 3회가 아니라가 되기 때문에 이제 3년이 되겠고요. 부식되거나 페인트가 퇴색한 곳은 솔로 페인트를 제거 후에 재도장, 수성 페인트로 도포를 해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8번입니다. 주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보기에 있는 것 중에 병들 중에 상처가 침입되면서 발병되는 그러한 병은 어떤 것이냐 보면은 1번에 근두암 종병이 되겠죠. 근두암 종병 같은 경우에는 식물 뿌리에 혹을 유발하는 그러한 세균성 식물병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조경의 유지관리의 기본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설물, 그 대상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인 보수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기능, 안전, 그 시설물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기능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의 편의성도 해야 돼요. 신속성은 유지 관리의 기본 목적에 들어가진 않죠. 물론 신속성이 있게 관리하면 더 좋겠지만 1번이 답이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레크레이션 분야에서 수용 능력, 케어링 캐퍼빌리티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은 수용 능력이라, 레크레이션의 수용 능력, 얼마나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느냐, 그 레크레이션 대상지가, 그것을 얘기한 사람이 이제 1번에 있는 와가, JVK 와가가 레크레이션의 수용 능력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용 능력 인자에 대한 설명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이 이용자의 태도, 그리고 토양, 식생 등의 내성과 회복 능력, 그리고 가능한 관리의 총량을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지역의 레크레이션의 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이용의 수용력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와거가 얘기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4회 적용 산업기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